측의 검, 우측의 NIS, 즉 국정원. 예. 서로 그냥 껑껑 짖으면서 이렇게 짖고 있는데 fucking dogs owner. 대체 누구냐? fucking dog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교미하는 개.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교미하는 개의 오너는 누구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논란이 됐던 논두렁 시계,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건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었다. 따지고 보니까 그렇다고 검찰이 인권 수사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안양교도소에다 알아본 그런 내용이 OBS를 통해서 2009년 6월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자. 근데 국정원은 구속은 무슨 구속? 불구속한 상태에서 논두렁 시계로 계속 망신을 주자.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인간의 도덕적 명분을 완전히 실종시키도록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구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렇게 서로 개들끼리 짖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보도한 SBS 논두렁 시계 보도 SBS가 한 거 아닙니까? 왜 그 기자한테는 안 물어보죠? 당신 정보 어디서 구했냐고.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겠죠. 아니 근데 지금 취재원이 아주 음험하잖아요. 국정원이 줬느냐 검찰이 줬느냐 이건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취재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설령 그 상대가 음험한 의도가 있는 국정원 검찰이 하더라도? 그 상대가 뭐 김용민이건 김용민은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SBS의 최종 뉴스에 그 내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보도국장이 누군가 봤고 당시 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보도국장 최금락, 사장 하금열. 근데 이 두 사람이 MB정부 마지막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 잘했다고 그 공로로 대통령실장 홍보수석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SBS의 보도는 언론의 정도를 이탈한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또 저에게 많은 걸 또 배워갑니다. 우리 김혜영 기자가. 이거 정말 참 언론인이 유사 언론인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 아니요. 언론인이시죠. 유사 언론인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받으시죠. 몰라. 국정원. 이거 한 열 몇 장 나왔는데 700여 장이 아직 남았다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근데 김총수 이름은 나오는데 내 이름은 혹시 안 나와요? 의원님 이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의원님이 그때 별로 중요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1년 11월에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정원에서 보통 이제 문건이 나오면 다 발뺌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근데 어쨌든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거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시동을 이제 걸고 있는 거죠. 13개가 일단 뽑혔어요. 네, 13개 과정인데요. 대체적으로 19대 국회 초반기에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간사였기 때문에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제가 개입하고 참여한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1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NLL 대화록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 이것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막 대선 때 흔들었잖아요. 들고 흔들었는데 그때 읽은 걸 보면 실제 대화록과 토시 하나 안 틀리거든. 노무현 김정은 대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고 있는 찌라시가 있으면 그 걔들이 북한 간첩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 발언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상파 메인 뉴스에 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LL 대화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상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처럼 해주공단을 열어라.
이걸 계속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주공단은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점심 먹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김계관을 부릅니다. 김계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NLL 대화록 원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까지 악용했냐면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까지 했다. 그렇죠. 그렇게도 했죠. 문제는 이걸 이제 공개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정보위 관사로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 NLL 대화록은 청와대 겁니다. NLL 대화록을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뒤에 앉아가지고 받아쓰기 녹음기 틀어놓고 했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 되신 분이에요. 조명균 비서관. 근데 그분이 녹음기를 뭘 잘못 작동했는지 녹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메모를 하고. 그래서 그 상태가 안 좋은 녹음 상태를 풀 수 있는 게 국정원에 있다는 거예요. 첨단 장비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이걸 좀 풀어 쓰라고. 그럼 풀었죠? 그럼 다시 청와대로 다 줘야 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남깁니다. 국정원이. 그리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에 하자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리자 한번 국정원이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외교문서라는 것은 30년, 40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가 불가능한 것을 국정원 규정에 의해서 등급을 낮추면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생생합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전화가 와요. 이거 지금 공개를 하러 갈 테니 야당 의원들도 좀 공개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 안 받겠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2차장인가 가요. 가서 그걸 자기들끼리 돌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좌관한테 지시했죠. 그 차장이 왔다 가는 것을 몰래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적발돼가지고 긴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사진을 찍어서 한겨레에 제가 제보를 했죠. 한겨레 그때 신문 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 NLL 대화록을 가지고 국회의원회 간 정보위 야당 의원들 방에 던져주고 다니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비밀스러운 회의록을. 그래서 제가 바로 보좌관한테 얘기 듣고 던져준 거 다시 빨리 던지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여기서 우리 방에서 폭탄 터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원래 이 국정원이 국가에 충성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에 충성했다고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정권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속화돼가지고 국정원이 향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차단해서 완전히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받았다.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저는 국정원으로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사건이 13번이다. 이런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 사건. 이제 국정원 임모 과장 빨간 마티스에서 자살한 사건이 이제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그렇죠. 네.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국정원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닐까라고 파파이스에서 그래서 예언을 했던.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총선 대선 임박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전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 것에 국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일단 위반이에요. 자, 그건 전제하고. 그런데 국정원은 행동 수칙 그리고 적발됐을 때 매뉴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입니다. 어떤 정보 활동이든 공작을 하든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근데 저는 왜 제일 부끄러워야 되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민간 사기업에
이메일을 보내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사고 싶으면 본인들이 가서 그 회사 사람을 만나서 몰래, 그리고 보안장치 다 해놓고 누가 녹음하나 이런 거 다 보고 그러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저희는 국회의원 정보위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예산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으로 따로 이만큼 가져와요. 그러면 연필을 놓고 4시간, 5시간 하나씩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다 묻습니다.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럼 저는 들어요. 근데 그걸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는 굉장히 민감성 피부라서 어떤 정보를 국정원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밝혀지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라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도 정보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국내 정치 사찰, 민간 사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정보를 캐내는 데 쓰려고 그랬다. 그렇게 대답했죠. 예. 그러면 북한은 여기에 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그 방법으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그리고 대국정원 전략을 다시 세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눈을 찌르는 행위예요. 저는 이것은 이 행위만으로도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 발언 하나로 저는 국정원장이 날아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저 13개 과제 중에 한 2가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직접 관련이 된 거. 뭐요?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는 조선일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그건 SBS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이 어떻게 그 특정 언론사에 흘러갔는지 그 과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왜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백 영화 보셨죠? 간첩 조작 사건 리스트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무죄를 받아요. 그게 98건이 올라갑니다. 98건이 내려가는데 제가 최승호 PD한테 전화해서 받았어요. 그 리스트를 받았는데 본인들이 발굴해서 정리한 거랍니다. 근데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심을 받지 않는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사형시켜요. 인혁당 사건 8명을 사법살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보기관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짓거리도 해요.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은 뭐냐? 국정원 개혁을 아무리 레토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뭘 없애야 되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간첩 닫는 일이니까 당신들 간섭하지 마. 간첩 닫는 일이니까 우리 타치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러면서 그걸 빌미해서 사찰도 하고 감청도 하고 도청도 하고 사람 잡아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 사안은 저희가 국정원 사안은 앞으로 TF가 꾸려졌으니까 지속적으로 화파에서 다루기로